사업복지사로 취업을 했다. 나는 경험도 없다. 떨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 업무예요. 한 장 지켜보세요.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 수급자 입소 업무 써있죠. 찾아요, 찾아. 수급자 입소 업무 처음에 장기요양 이용 계약서 찾으셨어요? 그 맨 위에가 장기요양 이용 계약서라고 써있잖아요. 뒤에 페이지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묶어 있는 저기 뭐야 그 문서를 검사를 하다 보니까 뺐다. 수급자 입소 업무 착석이 있을 때가 맞아요. 자, 우리가 취업을 하든 운영을 하든 자, 복습해볼게요. 자, 시설장이 되려면 이거는 자격이에요. 누가 나를 뽑아줘야 되는 거지. 시설장도 그렇잖아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 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야. 만족해야 돼. 필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동종, 업종. 그러니까 이 말이 뭐 사업 분위기 안 하는데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에서 하든 노인에서 하든 장애인에서 하든 시설은 우리가 어떻게 취업,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니까 가정하에 동종업종이란 말은 아동 시설을 해야 되겠다, 노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동에서 3년, 노인에서 3년, 장애인이 3년 했다 그러면 시설장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동에서 3년 근무를 했어, 2년을 근무했어요. 노인에서 1년 근무했어요. 장애인에서 1년 근무했어요. 횟수는 4년을 근무했는데도 내가 아동 시설장 하려고 그러니까 3년 요구하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4년을 근무했지만. 그러니까 복지시설 딱 시작할 때 자격증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시라고 말이에요. 내가 아동시설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기를 쓰고 아동 쪽으로 생활복지사로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년 동안 내가 3년 동안 시설을 오픈했다 생각하고 취업한 날부터 잘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학습 지도하고 어떻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는지. 근데 여러분 하루도 근무 안 했는데 프로포즈 쓰세요? 시험장이 주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여러분이 준다고 해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껏 알고는 있는데 좀 얌전을 빼면서 지켜보는 거죠. 1년 정도만 지켜보면 눈이 띄어요. 프로포즈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애들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급식은 어떻게 지도해야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프로포즈를 어떻게 따와야 되고 또 사회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기회가 오면 뭐 협의회라든지 뭐 임원 얘기하면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해라. 힘들지 당연히 취업해서 일하기도 하는데 임원까지 한다라는 거지. 그러나 선생님 시설장 저거 다시 한 번만 맨 처음에 1년 4년 안 된다고. 4년 했는데 한 군데 선배. 한 군데 업종 3년이 시설장인데 만약에 장애인 2년을 했어. 그럼 몇 년이에요? 2년, 4년, 5년이죠. 5년부터는 제한 없다. 어디든지 시설장 할 수 있다. 5년 이상. 이해되슈? 3년이 되면요. 아동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 시설장 있어요. 3년? 네. 당연하죠. 아니 아동을 3년 했는데 네. 노인 쪽이나 장애 쪽으로 가서 시설장이 가능하냐고요. 근데 노인 쪽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과도기라고. 정년 없어? 시설장 자격 없어? 없다고 지금. 노인 장기. 노인은. 오빠 빨리 해. 아니 나는 1년도 안 했는데 내가 시설장 하면 또 할 수 있죠. 지금 대표도 하는데. 이해되시오? 응. 그걸 모르는 사람은 또 벌벌벌 떨고 닫아들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실서 끝날 때까지 진짜 알아야 될 걸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또 이제 이건 나 이제 한 5번 한 것 같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라고. 그러면 3년, 5년을 안 했으니까
내가 이런 시설들을 못하냐? 시설장 할 수 있어요. 근데 급여를 안 줘.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내가 예를 들면 아동에 66세야. 그러면 내가 아동 시설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나이가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할 수는 있어. 66세에도. 제 거예요? 아닌데. 우리 집사람 거. 뒤집으세요. 어? 뒤집으세요. 그런데 66세에도 내가 어거지로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시설장으로. 근데 어거지가 가능해요? 어거지가 가능한데 뭐가 안 된다? 국가에서 돈을 안 줘, 급여를. 그럼 무임시설장인 거야. 이해되시오? 그러니까 누가 무임시설장 하려고 그러겠냐고. 66세 먹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 대신 그거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다고. 시험 보면 틀리잖아. 65세 이상은 아동시설장 할 수가 없다. X. 그러면 1급에서 떨어져.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것과 실제 급여가 줘서 안 줘서 못하는 것과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그러면 내가 노인시설 90세 원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아동 내가 90세요. 아동인데 90세야. 내가 시설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가서 가만히 물어봐봐. 지금 시설장 하고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뭐에 꽂혔죠? 시설장 급여 안 나온 것만 꽂혀가지고. 근데 또 이것도 알고 있어요. 65세인데 나처럼 올해 20년 전부터 했잖아. 억울하잖아. 호흡기 2, 3년 바꿔 나가려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특세, 특별법을 제정을 해놨어. 그게 뭐냐? 쭉 운영을 해온 사람이 안에서 뭐 2번, 3번 공지를 하래. 그래도 저 시골 같은 데는 올 사람이 없어. 그러면 2, 3번 공지한 것을 가지고 읍사무소나 뭐 저기 시청에나 가서 그것을 제기하면 67세인가 8세인가 연장이 돼요. 그럼 2, 3년을 월급을 더 받는다는 소리잖아. 그것이 한 달에 300만 받아도 보여. 3,600에다가 3년 더 받으면 1억이요. 1억을 놓치냐고. 모르니까. 이거에서 실습할 때 그런 것을 배워야지. 뭐 씨알 뜯는 것만 배우고 가면 뭐하냐는 거야. 중요한 거. 연장. 원장이나 시설장 똑같은 말이에요. 네. 시설장 따로 있고 원장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처럼 요양원 시설장 누구예요? 평강 요양원 시설장 누구예요? 내가 아니요. 채용자잖아. 채용자. 그래서 내가 은퇴해가지고 야 내가 저 시설장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채용이죠. 나는 대표만 대표야. 그러니까 실컷 지금 고생하는 거고 예배를 100번 1000번 인도해봤자 10원도 안 주잖아. 누가 챙겨서. 왜? 시설장 아니고 근무 안 한다 이거지. 근데 내가 근무 안 한 건 아니잖아. 에? 불꽃 같은 눈으로 밤중까지 잠시하고 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국가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 절대 겸직으로 받을 수 없다. 단 1시간. 그러니까 그런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딴 데서도 안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복지시설은 100개를 운영해도 운영자는 딱 한 달치 급여만 받는 거예요. 100개 운영하는데 뭐 좀 돈이 떨어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인데 그 이야기 하잖아요. 청년들 바닥 차리라고. 나 혼자 먹자고 이런 게 아니잖냐. 네? 근데 선생님이 삐끗 잘못해서 뭐 일 저지르죠? 스트라이크 아웃. 요즘 학대 아웃. 누가 아웃? 내가 아웃된다. 학대 한 사람이 아웃이 아니라 대표자가 아웃된다. 그러니 운영자가 흐리멍텅하게 운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하면 곧 원 스트라이크 내가 아웃된다.
응?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내가 설교 때마다 그루밍 시키는 게 아니라 각성을 주는 거잖아. 각성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강조도 못 하잖아. 신앙에 양심에 호소하잖아. 너희들이 사회복지 하려고 기분 좋게 달라들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야, 내 말. 결론적인 취지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10개월 동안도 그거 한 번도 안 들어갔잖아. 어? 안 봤단 소리 아니야, 내 얼굴을. 종사자들이. 근데 보잖아. 보기 싫어도.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시간에 보잖아. 근데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어쨌든. 일주일마다 감시를 하고 있잖아. 어쨌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설교 말씀도 빼놓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운영에 취업에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절대 쓸데없는 소리 한 적이 없어. 잘 들으시고 이런 거는 꼭 자기 관심 있는 것만 귀에 들어오고 내가 강조를 또 안 들어. 그리고 또 가서 또 못해. 무서워서 떨면서. 내가 언제 시설장 못한다고 그랬어? 아니잖아. 급여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요. 80세 된 분이 할머니가 실습하러 오셔가지고 내 눈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진짜 실습하러 오셨어요. 그렇대. 그럼 80세 뭐 하시려고요? 내가 그것도 실례야. 자기는 청소년 수련관 인수해가지고 원장하려고 온 거야.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 원장도. 그게 뭐라 했어, 그 다음부터. 그냥 잘 들으세요. 그냥 일지는 내가 써드릴 테니까. 그리고 어르신 이름만 바꿔요. 근데 이름만 바꾸라는 게 진짜 이름만 바꿨어. 근데 안에 센터 이름이 써 있었어. 학교에서 냈어도 통과가 됐어. 어쨌든. 문제는 실습일지를 꼼꼼히 젊은 사람들은 보지. 근데 80세 어르신이 낸 것을 뭐라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여러분 옆에서 보더라도 좀 봐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연령 많은데 이제 또 우리 산업체로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내가 다 제껴놓고 주말반 안 받은 거예요. 전번에 딱 우리 선생님이 5명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네, 하면서도 다 딜레이 시킨 거예요. 이번 달부터 하고 7월 달부터 내가 안 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뭉치게 해드린 거예요. 공지도 안 했고 내가 오란 소리도 안 했고 내가 언제 오라고 했어요? 실수? 여러분들이 왔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고, 그러면 현재까지는 나이 제한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 3년도 필요 없고 노인시설은 쉽게 말하자면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네. 그죠? 네. 그 대신 오늘 내가 잘 말해줬던 것을 의식을 하시고, 만약에 노인시설을 오픈한다고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거죠. 왜? 노인시설 하다가 이거 힘드네. 아동시설로 가야 되네.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도 그렇고 우리가. 한 10년 하다가 다시 아동 가야지. 이제 그때는 어렵다고. 근데 아동 한 10년 하다가 아이씨 노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거는 쉽지. 지금 어린이집 다 문 닫고 어린이집 뭘로 바뀌고 있어요? 요양, 주야간 바뀌고 있죠. 있는 법인 빌딩들도 바뀌고 있잖아. 지금 누가 땅 사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나 어린이집 해야 되겠다. 그럼 선생님 가만두겠어? 야 하지 마라. 미친 짓 하냐? 그렇지. 그러니까 대세를 못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집이 누군가는 해야지. 그래도 이 진건에서 난 사람이 있잖아. 그럼 누가 가르쳐? 어린이집이 없으면. 근데 목사님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나는 어린이집 지켜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 빼고 그런 사람 해야 돼. 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나가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노인 주야간 뭐든지 요양원을 했을 때 수급자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 오늘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써있는 인원을. 자, 시간 많이 가니까 따다다닥 읽고만 넘어갈 거예요. 자, 장기 이용 계약서를 써야 돼. 이 어르신은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그것을 설득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의무 계약이 1년이야. 직원 급여도 1년 계약에 계속 갱신해 가는 거예요. 말 없으면
그냥 당구 표시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계약서 썼던 밑에다 당구장 표시해서 올해처럼 뭐 1.4% 급여 올라갔다 그러면 1.4% 급여 상승으로 인해서 연계함 그러면 작년에 써놨던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야. 또 안 써도 직원들마다 올해는 다 써야 돼. 매년 급여 계약서를. 아셨어요? 그거 아니고 아니 난 저 사람은 도저히 바뀌는 받아도 1년 못 바꿀 것 같아. 그런 사람은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우리 기관은 인턴 제도가 있습니다. 3개월은 인턴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하시자고요. 이렇게. 아셨어요? 한 일주일 부려먹고 거시기 하겠는데요. 거시기 안 되겠는데 그러고 바라면 누가 성질이 안 나.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싸리 일주일 동안 인턴 제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실습처럼 해보시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계약을 하고 일주일 해보니까 나는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주일 일하는 것만 일당으로 해서 딱 드리고 봉투에 드리고 또 다시 체험을 하시라고. 그러면 서로 감정 상할 것도 없고 해코지 할 것도 없고 나가서 뭐라고 악평 안 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이 택일하면 돼. 딱 앉아서 말씀 몇 마디 해보면 전자를 할 건가 후자를 할 건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운영자가. 그래서 법을 잘 우리가 합법화하면서 운영을 잘해 나갈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강의도 이렇게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본 사람 한 명도 없네.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 한 일주일 하면 열심히 일하면 그걸 못 자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못 자는 거더라. 왜? 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가장이 입장으로 먹여 살려야 된다고 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매장에 가셔 이렇게 말해. 근데 오히려 직원들이 몰라요. 어떻게 이용한지 아세요? 한 일주일 잘해. 일주일 동안은 모든 것이 파악이 되잖아. 그죠? 목사님 몇 시 아침에 왔다, 몇 시에 간지 이게 딱 들어오잖아. 그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10시 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11시 반에는 나가거든. 왜 나가죠? 하버드 가야 돼. 나는 1시간이면 가야 돼. 왜냐면 9시, 10시에 퇴근하니까 8시간 근무에는 지장이 없어. 근데 하버드는 밥 먹고 들어가면 거기는 또 운영이 잘 되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2개 기간밖에 왔다 갔다 못해 그것도. 한 달에 하루도 못 쉬어도 그룹범은 대문에도 못 가잖아. 올라가는 거야.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맡겨놓고. 들랑달랑 좀 해봐. 여자 선생님들 나 들어간 거 싫어라 가잖아. 나는 핑계 대면서 2개 기간 알았어 가봐. 그러고 이제 밥 먹을 때는 뭐 차에 타고 이제 빠라빠라 그런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잖아. 그럼 나는 유료히 할 수 있는 것은 강대상밖에 없어. 근데 직원을 못 하잖아. 뭔 일이 있었다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집사람 고자지고 또 바로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기막을 나 저쪽에 기막을 나 안 보는 것처럼 봉사질 하려. 참 어려워요. 어려워. 시설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운영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많이 선생되지 말라. 너희에게는 더 큰 심판을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근데 서로 씌워대려고 대통령 서로 되려고 저러니까 뽀르게 나잖아. 아이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으로 명예퇴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 누릴 거 다 누리고. 아쉬워. 너무 욕심부리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요양이용 계약서 당일날 처리하라고 말. 처리 기한. 오늘 들어왔는데 소리 안 해놓고 입소 소리도 안 써놔. 그럼 벌써 위법이야. 들랑달랑 시에서 안 해서 그렇지. 딱 들어왔는데 입소 계약서가 없어. 그럼 아우시오 아우. 엄청난 큰 중범죄죠. 자, 두 번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다 딸려 있는 거예요. 내 정보 주민등록
번호까지 다 오픈하겠습니다. 그거요. 동의서를 써야 그 사람 이제 몸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대신해서 그 어르신의 정보를 가지고 동의서를 가지고 이제 누비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뭐 어디 계셨나, 어디 뭐 몇 개월 계셨나 이런 게 다 볼 수 있어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인 학대 폭력 예방 이런 거 다 이거는 옆에다 써놓으세요. 인증서, 지참, 요구. 그러면 취업하려고 한 사람한테 인증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 안 가고 요즘은 너무 좋아가지고 실시간 딱 집어넣고 그 사람 11자리 증명을 딱 치면 딱 뜹니다. 뭐 폭력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 딱 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요령껏 잘해야 돼요. 폭력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지원한 것조차도 모르고 한 거야. 이런 게 뜰 줄 모르고. 그런 양심 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받을 수가 없잖아. 왜? 보건복지부 보험공단에 딱 소리 들어가 버리면 딱 리스트가 올라가 버려. 안 돼.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뽑았다. 몰래 뽑았다. 엄청난 별격 쌓이면서 벌금이 주어져. 3개월 근무시켰어. 1,000만 원 나갔어. 그게 1,000만 원 환수 토해내야 돼. 운영자가. 이해되세요? 네. 실습 처음이면 너무 겁나게 인소리 안 하는데 이제 끝나니까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입소신고를 며칠? 3일. 오늘 금요일날 들어왔어. 그러면 토요일날 쉬어 공무원들. 안 돼. 그러면 일 안 돼. 올, 화요일까지지. 그럴 때는 5일간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잘 세야 되고 무조건 3일이 아니고 근무를 해야 되잖아. 관공서에서. 그건 뺀다. 그 다음에 업소신고 공단 감독님 이거 요금 없어요? 내가 이걸 쓸 수가 없어서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춰서 될 게 아닌데. 안 돼요? 네. 그러면 여기다 쓰면서 할게요. 저는 그렇고 입소신고는 아까 3일 이것도 형편을 봐서 3일이다. 금토일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입소신고 이거는 시청 신고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 신고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비상 연락망 이거는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일. 만약에 이 어르신이 와서 위급함을 당하면 맨 먼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냐 연락처 또 비상시에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SOS로 실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 지정 병원이 어디냐 이런 걸 다 거기 책상 옆에다 붙여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보호자가 통화 불능해서 안 된다 그러면 2순위까지 이 사람이 안 받으면 이 사람한테 할 수 있고 그것은 신월장 지혜롭게 잘해. 많이 할수록 좋겠죠. 왜? 됐다가 많이일수록 무조건 연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용 이런 게 있고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이게 많아요. 입소 신고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검진 동그라미 입소 전. 왜 입소 전일까요? 상태를 알아야 된 것도 있지만 요즘은 하나 전염병을 많이 앓고 들어와요. 코로나 때 보면 코로나 걸려갖고 들어오면 다 전파시키는 거죠. 또 요즘 뭐지? 간염 뭐 요즘 전염병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뭐 간염 비슷한 있죠. 전염병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게 걸리면 입소시키면 안 돼요. 모처럼 오셨는데 딱 검사를 해보니까 뭐 간염이 발생한대. 그러면 식사하다가 감염되고 숟가락으로 감염되고 다 전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아예 특별실로 해서 받든지 그래서 일절 격리를 시켜서 치료를 해 가든지 아니면 병원으로 입원시켜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 치료한 다음에 예를 들면 안전하다 그러면 결핵이 통과됐다. 결핵은 요즘 병도 아니라 그러잖아. 잘못 먹으면 다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 2주 동안 병원으로 일단은 입원을 시켜서 완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입소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초기 상담 기록지 보호자하고 다 하는 말이 수급자 욕구 평가 시일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건 먼저 다 받고 그 나머지 거는 천천히 2주일 안에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낙상 위험도 체크리스트. 그래서 깨끗하게만 하지 말고 이제 요양을 1년만 해봐도 알아요. 이제 그게 들어오잖아. 목탕 같은데 미끄러지지 않게 요즘 목탕 가면 이렇게 안 미끄러진 거 깔아놓은 거 많이 봤죠. 그런 거 사다가 깔아. 왜 보호사들이 안 깔라 그러나? 거리잡기를 청소하기 귀찮다 이거예요. 그 귀찮은 것하고 넘어진 것하고 어떤 거에 먼저 우선이야? 넘어지는 게 우선이잖아. 넘어진 게 웃어서 팔을 꿰었다.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2년 가요. 2년 빨라야. 그럼 2년 났을 때까지 누가 병원 데리고 다녀? 운영자가 아니면 실업장을 가요. 요양보호사님들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에요. 왜? 주인은 요양보호사 잘못했는데 2년 동안 치료는 실업장하고 원장이 해야 된다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죠. 뭐 보험도 처리는 되겠지만 한 달에 배상보험이 한 100만에서 150 들어가요. 보험료가. 그건 막으려고. 보호자들이 보험 안 들어놓으면 그것 갖고 달라들잖아. 물어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준다는 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 요양원 합시다. 그래서 내가 코치를 했어. 잘 생각하시고. 차라리 썽썽하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나왔어. 신간 변하려면 그렇다. 그래도 한 10년 해도 내가 할 수 있잖아. 내 나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근데 나는 아니요. 지금 이제 아동한다면 미쳤다고 그랬어. 퇴직 나이일 뿐더러 안 되잖아. 힘이 안 따라서. 내가 요즘 혼자 옷 입으면서 조금 휘청휘청. 뭐야,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어. 이거 뭐지? 깨빨 딛고 뭘 해보려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서글퍼질 때가 있어. 나도 노인 되네. 나도 노인 되네. 맨날 29인 줄 알아.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계획. 급여 계획은 거기 30일 써놨는데 모르는 소리. 자, 매달 10일 전에 청구를 해야 돼, 급여를. 보조금 시설 아동은 3개월 전에 미리 급여가 통장에 나와 있어. 에? 어린이집은 어떤지, 어린이집은 수적으로 주니까 그렇게 안 되겠구나. 매월이겠구나. 아동센터는 분기 예산이야. 그래서 1년에 그 4차례 3개월씩 딱딱 급여가 미리 들어와 있어. 1월달은 3월까지. 3월분은 6월달. 그래서 내가 아동하라는. 급여가 다 준다니까 먼저 쓰기도 전에. 근데 노인은 한 달 한 달인데 매달 10일까지 10일까지 어르신이 몇 명 들어왔고 맥급이 몇 명 들어왔고 급식비 따져 몇 번 먹었고 몇 시에 갔고 몇 시에 또 휴가 갔고 다 따져서 올려. 급여를 시급까지. 시급까지. 네, 그러니까 요양 조야관이 다녔던 사람이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갚을 수가 없지. 뭐 쩡하다 뭐 어린이 아프다고 오늘 안 나오겠다는 그런 결석이야. 그럼 그게 감면이 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에이? 급식도 한 끼 안 먹은 거 다 까. 자, 오늘 아이고 내가 또 이런 말까지 다 해야 되겠어. 이거 할 수 없이 이거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그죠? 자, 그다음에 의무 기록지, 급여 기록지, 식사 기록지. 했냐 안 했냐? 오늘 대변 3번 제대로 봤냐 안 봤냐? 오줌 제대로 쌌냐 안 쌌냐? 이제 간호사가 다 체크해. 혈압부터 재는 걸 매일 오면 그거 불성실하게 써놓으면 체크당해. 평가할 때 다 본단 말이야. 그리고 갑자기 한 분이 돌아가셨네. 근데 나는 그 다음에 들어왔어. 근데 또 평가하네. 일찍 보다가 이제 찍혔어. 왜 사람이 이렇게 이육반데 왜 이거 안 썼냐? 나 없었는데요. 안 돼. 이유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인수 받을 때 잘 못 썼으면 그 사람한테 쓰라 그래야 돼. 내가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쓰냐고.
거짓말을 지어서 쓸 수 없잖아. 그래서 인수인계는 물건만 인수인계가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은 그 일지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잘 해놔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잖아. 인수 못 받았는데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전에 일했던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다. 그 말. 자, 그 다음에 침실 사물함 이름표 아까 다 붙어있는 거 봤죠? 들어간 입구 이 방은 누구 담당이다 거기까지 다 써서 붙여라 그랬잖아. 내가 처음에 안 붙였어. 그래서 책임제 요양보호사 그거는 의무사항은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 보호사보도 하얀 걸 입어라 경찰도 차라 그런데 말 안 들어. 지금도 안 하잖아. 그거 한다고 해서 나쁜 게 뭐 있어. 자기도 좋고 보호자도 보기도 좋고 누구 이름표 보고 이름 부르기도 좋고. 근데 나도 이름이 어쩔 때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보호자들이 누구 요양보호사니 그렇게 되냐고 이름표가 없는데 그렇다고 방에 들어가서 누군가하고 벽장에 가서 그 게시판 보고 부를 거예요. 안 된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너무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침실에 화장실에 다 무선 누르는 거 벨 있어. 이거 띵동 누르면 중앙에 사무실에서 들리게 해놨어. 밤 2시라도 누르면 야간 근무한 사람이 나와서 근무 말을 들어줘야지 어르신들 말. 지금 대변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어지러워서 못 가겠네. 그러면 이동용 화장 빨리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고 게을러서 꿀꿀 잤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그거 다 치우려면 내가 더 죽어나는 거지. 한번 일어나서 치워주는 게 낫겠어.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똥 다칠 거예요. 그런 선택이요. 누구한테 말 못해 근무자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9시 출근한 사람이 대신할 수 있나? 안 되지. 자, 그래서 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밑에 촉탁 의료 진료는 이거는 의사가 2주일 만에 한 번씩 옵니다. 우리는 한의사가 와요. 힘주고 아픈 사람 다 검진해놓고 사인해주고 그러고 가요. 뭐 그 사람은 뭐 자원봉사예요? 아니.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14명, 15명 많을 때는 우리가 뭐 16명까지 다 진찰료 받아가요. 2주에 한 번씩 오는 거는 촉탁 의사한테 단 10원도 안 빼고 다 드려야 돼. 요양원에서. 그거는 의사 수입. 우리는 2주에 한 번씩 온다. 의사님이 와서 직접 춤주고 간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일전 이론도 연관된 게 없다. 아셨죠? 네. 우리가 진료해준다고 해서 뭐 우리한테 뭐 진료해주는 거죠. 자, 목욕, 급여지, 투약, 기록지. 목욕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남자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남자들 목욕시키게 하고 분담을 해주고 딱 여자들이 할 일 여자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욕을 여자 보호사들이 남자 해주면 남자들이 좋아라 할 줄 알았어. 근데 썽썽한 사람은 옷 벗는 것조차도 기분 나빠. 우리 주야관에 한 분 오신 분 있었는데 옷 벗으러 간다고 열받아가지고 안 한 사람 있어. 아니, 집에 가서 목욕 안 할 거니까 나 같으면 저기서 해주라 그러고. 여성 간호사가 요양보호사가 남자 목욕시키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남자 간호사가 남자 요양보호사가 여자를 물어보시죠. 근데 선생님 그거 모르고 있어. 바뀌었어.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해요. 근데 다 가능하다고 가능할까? 내가 또 생각을 해봤어. 근데 보호자들이 싫어해. 지금도. 남자 선생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막 하니까 여자 말 하면 그 자체가 공포야. 이해되시죠? 옆에 오는 것 자체가 공포라고. 응? 근데 우리는 보호자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채용할 때 남자가 많으면 남자 보호사하고 서로 수치를 느끼지 않게 해서 남자들이 설득하면서 어르신 해주면 내가요 여기 진건교회 나가는 분 새벽 목요일만 내가 새벽에 갔었는데 아니 그 어르신도 정해놓고 오는지 꼭 내가 5시 반쯤 6시쯤 가도 와. 내가 어쩔 때는 더 빨리 가봤어. 혹시 안 오시나 그랬더니 근데 와 계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권 어르신인데
어르신 몇 세세요? 그래서 97세래요. 그런데 와서 혼자 먹었다. 그래서 내가 작아지는 거야. 그 나이 보면서. 야, 나도 97세면 저 정도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괜히 질투도 나고, 그래도 또 목사잖아. 내가 텄어. 오픈했어. 나 누구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목사님이.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이거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디까지.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또 거절 못하고 또 잘하길래 깨끗이 밀어드렸어. 근데 두 번째 또 한다, 두 번 또 오셨어. 근데 이제 한 번만 두 번째 안 해줄 수 없잖아. 그 완전히 내가 내 목탕 때밀이 된 거야. 그분도 그냥 스스무시 그냥 막 그러더만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자기도 좀 미안한가. 목사님 제가 밀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됐어요. 저는 혼자 해도 얼마든지 해요. 사실 가로운데 밀어주고 나도 좋게 하지. 근데 그 90세 어른한테 내 등을 맡길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쳐다보는 그 집사님 왔는가 안 왔는가를 나도 보는 게 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빨가벗고 있는 상황에서는 뭘 가릴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요, 놀랍게도 자원봉사를 그렇게 하니까 한 10번 정도 내가 했었나. 우리 평강요양원 운영한다고 그랬더니 물어서 찾아왔어요. 입소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구경 온 거야, 구경. 진짜 목사님이 하나 하고. 그냥 내가 반갑게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집사님 뭐 재미삼아 땡그랑 왔다 갔다 하세요. 그렇게 건강한데 어디서요? 97세인데 걸어서 오는 게.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고 싶대 목욕하고. 그게 시간표가 되고요.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오세요. 자, 예비 등록자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사도 한 명 끌라고 때밀이 시비를 집사를 오란 말도 못하고 홍보도 못하고. 그러니 목사님 오직 갈등 터지냐고. 우리 식구들 많은 것도 아니고 나만 죽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홍보부터. 그러니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강원도 국립병원에서 여기 사는 게 평강요양원이 뭐라고 법인시설도 아니고 큰 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그마한 구인시설, 7인시설 전국에서 최소 작은 시설을 왜 소개를 해줬을까. 근데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강원도에서.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 뭐 딸인가 누군가 보호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요양원 근처를 가게 되는데 원래 지금 강원도 근처를 가야 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딸이 요 근처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거야? 내가 들랑달랑 하려면 강원도에 있으면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야. 뒤지면 뭐가 나와? 유튜브가 나올 거고 예배드리는 것도 나올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홍보는 찌라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튜브 그대로 하는 거. 행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은 걸려. 그러나 점점 조회수가 300개, 500개, 1000회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 심리가 뭐냐면 막 들어갔는데 20개 안 됐다 그러면 잘 안 들어가. 근데 막 1000회 넘어가면 뭐요?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또 들어와. 이게 유튜브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만, 막 200만 이런 데가 점점 더 늘어나요. 궁금하잖아. 나도 그 안에 내용이 뭔 내용이 있는지를 나도 알고 싶잖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동역자가 되더라도 좀 들어와가지고 졌어 하고 왔다 하고 이거 하나씩 올려주시라고. 그거 올리는데 시간 걸려요. 2초면 되는데 가입도 지금도 안 하셨죠? 우리 감독님 오면서 올려줘. 아니 남들은 보려면 그것부터 누르라고 하잖아. 근데 감독님이 나하고 눌러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 얌전빵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잘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자 그 다음에 이제 입소고 이번엔 퇴소. 빨리빨리 끝나야 되니까 개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세요. 퇴소 신고도 그냥 나갔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3일 안에 공단에 신고, 계약 해지 신고. 그래야 급여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급여 들어오면 아이고 잘 됐네. 나갔는데 급여가 들어왔는데 안 돼. 환수야.
그거 끝까지 안 하고 있으면 3배, 4배 환수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사자 입사 업무 있어요. 이거는 어르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또 요양보사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소리가 이렇게 많어. 한두 가지 계약서만 하면 안 되겠지.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이용 동호서 읽고만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입사 신고 그거는 3일이요. 당일이 아니고 입사 신고 왜냐하면 왔다 갔다 시간이 걸리거든. 사회보험 가입도 3일, 퇴직연금 가입도 3일, 단체 상해보험도 3일. 자, 당일 조직도 명찰 당일. 자, 그럼 이렇게 오면 돼. 대략 3일인데 급한 것은 근로계약서. 그러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시키고 1시간이라도 일을 시켜야 돼. 이게 만약에 뽀록이 난다. 오늘 근로계약서 안 쓰고 오늘은 바쁘니까 그냥 일을 하루 시켰어. 그리고 내일 나도 모르게 내일로 계약일자를 썼어. 그러면 평가 나오죠? 이 사람이 12일날 들어왔는데 왜 13일부터 돼 있어요. 하루 한수 또 하루 이걸 잘못 썼으니까 점수 감점 이거 종사자 입사 업무 기록지 감점이다. 돈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평가 점수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겨요. 응? 참고로 아동은 조금 이런 거 보조금으로 그냥 미리 돈 줬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안 따져. 근데 노인은 하루 시간도 따진다. 예를 들면 내가 주야간 보호사 선생님이 8시간 근무를 다니는데 오늘 저 가정에서 무슨 일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해외 여행 가는지 어느 안 가는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3일을 주야간 어르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죠? 네. 이용시설이니까 퇴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 그럼 3일 동안 이 어르신은 굶어야 되잖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단기 무료로 받고? 단기 요양 보내요? 아니 매일 우리 오는데 거기 3일 거리 보내요? 거기 가능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가족이 어디 이사를 여행을 갔냐? 그렇지. 여기 시설하고 우리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양원 24시간 시설이 있고 주야간 들락날락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내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데 보내라고. 그럼 뭐가 좋죠? 3일간 여행 간다고. 그럼 법적으로는 안 돼.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고 그냥 몇 시간 더 받지 마. 그냥 맥시멈만 봐도 그러면 저녁에 몇 시요? 저녁 12시까지도 이용시설이지만 이 어르신은 우리가 봐줄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24시간 시설이니까. 근데 노인 주야간만 하면 다 퇴근해야지 12시까지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못 봐주는 거예요.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준다고. 원장도.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알았어요. 12시까지 딱 보고 6시간 그냥 모시고 자기 하고 그 다음날 어차피 또 올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이제 서류를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냐고. 애국여행 갔다고 그러고 요즘은 개들 맡기는 호텔 생겼죠. 그럼 여러분 우리도 좀 대들어야 되지 않는 거야? 야! 개도 해외 여행 가면 호텔에 맡기고 하는데 사람은 뭐냐? 개만 또 못하냐? 정책적으로 푸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특례조항 줘라. 그래야 부부들도 좀 힐링하고 그 노인데 90이 넘은 노인에 해외 데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래장 시킬 수도 없고 3일 동안 굶어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밥 3일씩 쌓아놓고 드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단기 요양 안 돼요? 단기 요양. 단기 요양? 돼요. 그리고 이거를 병행을 해보니까 또 좋은 점은 원래 등급을 받고 이렇게 자격자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 아프고 막 그러는데 노인성 7대 질환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자격이.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암 말기 환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병원. 암 말기 환자 판정받았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와요. 이걸 또 들어온다고 그랬어.
못 들어옵니다. 그게 미안하지만 노인 칠 때 그 질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암 말기 환자. 그럼 이 사람은 오로지 딱 갈 데가 한 곳이 있어. 어디? 호스피스. 호스피스. 그런 걸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또 선생님 받아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데 받아가지고 갈아갈 수 없다. 큰 실수하는 거지. 이 사람 갖고 장난치나 그러죠. 말기 환자인데 받았다가 나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정을 얘기하고 정중히 욕심부리지 말고 무슨 호스피스로 이렇게 소개를 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또 그 기간이 좋아라고서 내가 소개해줬습니까? 에?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요. 저기는 7대 질환자를 호스피스는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거기는 또. 그러니까 일로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거니 받거니 우리도 좋은 일 착한 일 하면 저기서도 딴 데 안 주고 또 우리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세상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잘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체력용자 교육도 14일에 하라 했죠. 아, 이거는 군기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구나. 법적으로 신규 채용자를 교육하게 돼 있구나. 2주 내에. 그래야 업무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네 아래서 찾아서 해. 그건 아니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눠드린 업무 분장표라는 게 있어요. 시설장이 해야 될 일, 간호조무사가 해야 될 일, 또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일, 공익선생님이 해야 될 일, 다 시설에 가보면 나눠져 있어. 수십 가지씩. 이거 자기 고유 업무를 해놓고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할 때라든지 뭐 이럴 때는. 그 사람 보호사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 목욕이 아니고 전체 도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업무를 잘 하시면 된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자, 종사자 퇴소 업무는 잊고 넘어갈게요. 퇴사 신고하고 사회보험, 4대 보험을 해지시기. 가입만 해놓고 해지 안 해놓으면 계속해서 보험료 나오겠죠? 여러분, 4대 보험료, 통합보험료가 내가 해보니까 지금 요양보 9명 있는데 종사자가 3명, 간호보호사 4명, 취업자까지는 5명인데 5명의 4대 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대략 맞춰봐. 근접해가지고 150원 안 올랐을 때도 지금 170만 원 정도 나오고 160만 원 올라가죠. 4대 보험료. 그게 뭔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지. 운영자는 전체 예를 들어서 한 요양원만 1,700 돌았다 그러면 그게 다 나가는 비용이잖아. 임대료 200몇만 원, 보험료 170만 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적은 돈이에요. 10%예요. 10% 보험료가. 보험료가 나쁘나요? 아니, 들어온 채용자야 연금 들어가고 4대 보험료 다 내주고 하니까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실제 급여자도 반이 부담이 되는 4대 보험료가. 그러니까 내가 그럼 백인 시설은 얼마나 나갈까? 야, 이거 1,000몇백만 원씩 나오겠구나. 4대 보험료만. 장난 아니요. 그러니까 막 큰 시설하면 저기 돈 벌었네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나가는 것도 무시하게 나가는 거예요. 말 못해. 그래서 원장님들이 짠돌이들이 많아. 물티슈 이것도 막 못 사는 거야. 보호사들은. 아, 이거 짠돌이 원장 말 좀 많이 좀 사지 마. 그러니까 운영자 눈하고 급여자 눈하고 다르다고. 나를 보더라도. 그 나는 뭐 카톡방에 막 올리는 거야. 결제만 올리면. 야, 이건 좀 덜 사. 이렇게 못해. 왜냐하면 짠돌이 목사님 또 이럴까봐. 그런데 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개 기관이 아니잖아. 7개 기관이니까 물티슈 사더라도 한 500개씩은 사야 돼. 이해되시오? 그럼 500개를 갖다 준 데가 싼가? 쿠팡이 싼가? 또 비교 검토는 내가 해야 돼. 내가 결제자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아주 짠돌이 만드는지 모르겠어. 시스템이. 대량으로 사면 좀 싸단 말이에요. 응? 대량으로 사면 좀 싸죠. 대량으로 사는데 쿠팡이 더 쌀 때가 있고 그 비메이커로 그냥 갖다 주는 데가 있어. 뭐 휴지가 물 묻었으면 됐지 뭐. 메이커가 뭐 있고 뭐 있어. 닦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싼 걸 써도 돼. 한 번 쓰고 버릴 건데 짜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모도 그걸 몰라. 자기가 조금 해볼 때 힘들다는 것만 알지. 자기가 10개, 15개 번호표를 가지고 있냐고. 웃긴 얘기 할까요? 자기 월급 내가 주고 있잖아. 시장에 올려요. 또 날짜가 혼자 특이하게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빨라 9일이야. 나머지는 다 25일이야. 근데 9일은 그냥 잊고 넘어가야 쉬워. 그만 10일쯤 왜 내 월급 안 주세요? 그러고 그래? 아이고 벌써 9일 됐나? 그러고 25일 되면 이 자동적으로 이 생각을 하고 몰아떼서 하는데 그 금액만 플러스해서 내가 요양원 넣어보니까 넣는 데만 1시간 반 걸려. 그게 뭐 이렇게 오래 걸리죠? 아니, 통장마다 개인 통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번이나 내가 실수했어. 한 요양보사 2번 넣고 모 요양보사는 안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뿅 하고 들어가면 다 소문이 퍼지잖아요. 급여 들어왔네. 그러고 내가 밤 11시, 12시에도 넣거든. 그 날짜 안 남기려고. 그러면 뽀로로 전화 와. 안 들어오는 사람한테 전화 온 거 아니라 2번 들어온 사람.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번 달에 또 그랬네. 그럼 뭐를? 그러면 2번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보면 누가 안 들어갔어. 그래도 목사님한테 감정 안 주는데 나는 급여도 안 주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11시까지 안 들어오니까. 말 안 하면 나는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도 농담으로 나한테 전화를 해주니까. 그럼 뭐해? 빨리 가서 360에 가서 다시 넣으세요. 그래. 내 돈으로 넣어주면 안 돼. 다 찍히니까. 다시 환수 받아서 넣어줘야 된다고. 급여에서, 공당 급여에서 내가야 되는 거야. 아무나 개인 돈에서 넣어주면 안 돼. 농담 속에 진담이 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해. 뭐 아무리 칭찬 필요 없어. 급여 조금이나 틀리고 안 들어가 봐. 막 난리가 이렇게 나고. 자, 그 다음에 주간 체크리스트. 이거는 주간 귀야간 보호센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2개 동시하다 보니까 소리는 많지 않고 위생점검일지, 자원봉사, 주방소독, 목욕 제공, 급여 제공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까지. 한번에 우리 얘기했죠. 자원봉사 빙고판 해봤죠. 말로는 써놨는데 이건 허당이야 다. 그냥 대충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자원봉사. 이게 제일 지금 힘든 거예요. 자원봉사 이거 쓰기가 사실은. 그다음 넘겨보세요. 반기 체크리스트. 이 말이 뭔 말이에요? 6개월마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6개월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러면 뭐 해야 돼? 재난 상황 훈련. 우리 같은 건 민방위 훈련이야. 띵 올리게 해놓고 비상벨로 해놓고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저기 창문 열고 4층에서 어떻게 차도 내려가지고 어르신들 글로 밑으로 내릴까. 근데 진짜 그렇게 생기면 죽겠더라고. 4층에서 어떻게 차도를 타고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행정하고 안 맞는 거예요. 현장. 근데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가 서야 안 서요? 서버리죠. 그럼 계단으로 뚫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이 들것에 두 사람이 들것에 있고 그 사람 입혀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 연기 피해가면서 나가야 하는데 가다가 지시가면 누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그냥 법에 의해서 차두에 넣어가지고 밑에 가서 잡아 그래가지고 그냥 차도 내려 보내야 되는 거야. 어르신들. 그래야 살리지. 조금 팔은 부러지더라고. 지금 상태가 그렇게 돼 있다. 엘리베이터가 중지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헬기 가서 언제 창문 열고 헬기로 이동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현실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요 고층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든 거예요. 어렵니다. 10층, 15층, 고층 빌딩 20층의 요양보호사 있다고 해봐요. 보호자들이 항상 마음을 못 넣어요. 사고 났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연간 체크리스트.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사업계획서, 연간, 직원교육 계획, 지역사회 행사, 만족도 조사, 지자체 예산 보고, 결산 보고,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검진 여기 들어있잖아. 어제 차가워서 건강검진한 거. 자기들도 사업이니까 가서 했죠. 무료로 해주기는 하지만 다 사업을 해줄 거라고. 사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업무 체크리스트. 이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가서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유일하게 해야 되는 서류야.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체크를 할 거 아니고 빠졌으면 하라고 그러고 일지 써놓고 퇴근하라 그러고 이거 안 하고 막 3일 막 이렇게 미뤄서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져. 그게 밀리기 시작하면 3년마다 평가받는데 6개월이만 밀려있고 어느 데가 그럴 확률이 그냥 나 같은 시설 목사님 매일매일 가서 안 떠들어가. 근데 요즘은 내가 신호장을 막 복부지 올려 일주일마다 해서 결제 받아. 다른 거 말고 이거 우선순위로 하세요. 그거 안 하면 신호장 말 안 들면 내가 저기 보상 그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 시스템 바꾸는 거예요. 보상 뭐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무조건 주냐 순서대로 일찍 검열해가지고 보상 이거 줘라. 그러면 어르신들은 뭐 3만 원, 5만 원도 그거 무시 못합니다. 매달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경쟁이 되지 않겠어?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자, 그렇게 해 나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있죠? 읽어봐도 돼. 목욕시키기, 식사, 간식, 수발 서비스, 관절 운동, 걷기 운동, 안전관리, 청소 및 환경, 프로그램 보조 엄청 많잖아요. 전기가스 점검. 이거는 왜 시설장이 안 하고 그 매일 상근 직원이 안 하고 이게 요양보호사로 들어갔을까? 나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야간 근무를 하잖아. 더 중요한 거야. 전기가스 점검, 잠금장치, 온도습도 점검 다 주무실 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다 요양보호사가 체크하도록 해야 된다.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만 여기 공식적인 써놓은 것만 해도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 이거를 매일 체크하면서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도 행정도 보통 업무가 아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장. 급여 제공하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잘 체크를 해야 제대로 급여가 나온다고 말이야. 또 새까만 글씨 써진 거. 무지하게 많죠. 역부사정 했냐 안 했냐. 거기 이름만 지어놨잖아요. 가운데 강 누구도 부분.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대부분 7년, 8년 계신 분들 뿐이야. 지금 이분들이. 그런데 낙상, 뭐 이거 위험도가 있냐 없냐, 욕창이 있냐 없냐, 그지 치매가 왔다 갔다 하냐 안 하냐, 인지 기능 검사, 급여 계좌, 이 사람은 수급비 이런 게 잘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아니면 무료냐, 기초수급자는 무료니까 그런 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다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경사유 뭐 그런 거. 급여가 예를 들면 지금 5등급이었다가 더 건강이 나빠져서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잠깐 상식으로. 자, 1등급부터 시작돼요.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의 등급도 있어요. 등에 그래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즘은 치매 등급도 있고 치매 예방 등급도 받아줘요.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80세만 넘는다. 아, 나 정말 직장상 너무 어르신 모시기 힘들어. 그러면 이걸로 들어와요. 치매 예방.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예방이잖아. 지금 치매가 아니잖아. 그러면 뭐 조사해요. 그러면 조사 등급에 무엇이 조금 깜빡깜빡하네. 그러면 등급자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상황이 나한테도 발생될 거야. 금방 휴대폰 꽂아놓고 꼭 깎아 가야지. 그러면서 또 엘리베이터 또 올라와. 우리 잠깐만 나 핸드폰 두었단 말을 못해. 이제 뺐나요? 뺐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긴급한 거 소리 높았다고 하고 올라가서 빼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 우리 집 사람이 나보다 3배 더 해. 화장실에 놓고 울려버려. 그따 듣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똑바로 삐리삐리 소리 해야 찾잖아요. 나가 없으면 못 찾아. 핸드폰도 어느 날은 냉장고 속에 가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얼마나 바쁘면 냉장고에 넣고 닫았을까. 그 내가 안 올려줬으면 그거 못 찾아. 자, 또 치매 예방, 치매 등록. 여러분 건강하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요. 다 요양원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고모들이에요. 그리고 불효자네 그런 생각 떨쳐버리고 여러분이 케어도 못하면서 개인이 집에 모시고 있는 게 여러분이 불효자야.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 활동하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7명씩 8명씩 최고 적은 시설도 이렇게 종사자들이 근무를 해주고 수고를 하고 있는데 왜 국가에서 무료로 다 해주고 조금 한 달에 기껏 내봤자 5, 60만 원 내는데 그걸 못하냐면 여러분이 가서 돈 벌고 말친구 10명 시키고 매일 간식 먹고 체조하고 율동하고 학습 노치원 다녀야지. 예방하려면 목사님이 또 요양원 하니까 꼭 홍보하는 것 같은데 팩트라고 홍보가 아니고 하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90세가 지금 구순잔치를 해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게 88세인가 요양봉사 자격증을 따셨어. 제주도서 무시험 마지막 때 내가 웃는 가라 그랬어. 그래서 사이랑 둘이 갔는데 사이는 맨날 요양봉사 받다가 야 코 골고 잔다. 사이는 그럼 엄마는 나는 재밌다 강의 들으니까 왜 건강 예방법을 해주거든. 그리고 이제 실습을 우리 어머니가 갔어요. 실습해야 돼. 98세 가서도 자격증 달라면 실습해야 되잖아. 딱 갔더니 그 큰 요양원에서 어떤 노인이 천천히 쳐다보더래요. 어르신은 왔어요. 나 실습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워야 되겠구만. 그 우리 엄마 그때로 그날 전화 왔어요. 기분이 상했다고. 나 실습하러 갔는데 나 누란다. 나 안 갈란다. 이제 기분 상해서. 그래도 그 과정이 내가 여기서 입금해드리고 수강료는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놈이가 모시고 있는데 엄마는 아직도 17가지 잡곡밥을 드신다. 나는 위장에 앉아가지고 쌀밥 먹으면 좋은데 할 수 없이 이제 옆에서 17밥 먹고 무릎이 안 좋다고 뭐 진코미를 사서 보내라. 뭐 약 사요. 우리 어머니 더 잘하러 뭐 사서 보내라 그래. 이름까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서울까지 가가지고 그 약 골라가지고 또 보내고. 구순잔치 할 때 참송가 시키니까 하시잖아요. 내가 올려놨잖아요. 못 봤어요? 아직 동영상? 우리 했어요. 저 서울 호텔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큰놈이가 또 기반이로 한다 그러는데 내가 이래봬도 장남인데 나는 뭐 하면 되지? 그냥 몸만 오면 된대. 나오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뒤통수가 너무 따가워. 그냥 나오고. 그래서 500만 원 결제해주고 합니다. 네. 한 1000만 원 들었는지 장남이니까 반은 돼야지 하고 이제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나는 그냥 갔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달 전에서 알았나 봐. 큰누이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 말은 하고 봐야 돼. 그래야 오해 안 하잖아. 큰놈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목사라고 뭐 무조건 무임승차 하는 줄 알고. 자, 우리 자식들이요 기분 낼 때는 쏘쇼. 그거 한 번 해주면 500 들어서 뭐 죽어서라도 노안이 없잖아. 그거 해도 미국에서 잘 사는 놈들은 못 오잖아. 딸들도. 더더구나 오늘 마지막 이제 제가 이 말을 끝날게요.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 목사라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건강도 수지 맞고 가정도 수좀 맞고 자식들도 수지 맞고 그리고 내가 구순잔치를 딱 해보면서 우리 형제가들도 다 왔잖아요. 삼촌, 애삼촌 막 우리 저기 뭐야 다 80에서 90대잖아. 그날도 아프셔가지고 이모는 못 오시더라고. 강주에 전라도 강주에 계시는 자식들이 뭐 의사면 모시고 뭐 돈 잡고 뭐 뭐지. 구순잔치한테 한 것도 없어. 우리 형제가 돈.
90까지도 못 살아서 다 가셨지만 잔치 한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래놓고 아 이것도 사치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가족끼리 단순하게 하면 되지 그랬는데 해놓고 나니까 또 그것도 안 돼.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쓰고 그래야 또 들어와요. 샘물과 똑같아. 우리 물질이라는 것은 막 여러분들이 기부하고 살면 희한하게도 들어와요. 샘물과 같다. 샘물을 안 쓰면 어떻게 되죠? 말라 버터버려. 그러니까 부도 맞고 코인 투자해고 쫄딱 몇 억씩 망하고 내 주변에 지금 많아요. 돈 번다고 막 나를 얼마나 꼬셨는지. 목사님 너는 키만 하면 돈 30배 50배 번네. 왜 너나 벌어라. 나는 싫다.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내 앞에 못 나타나죠. 네가 나를 그렇게 속였으면 나도 날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은 목숨 걸고 전하지만 그렇게 실패보고 남한테 슬픔 줄 것을 보라면 안 되잖아.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아무리 돈 버는 소식이어도. 그래서 조심스럽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가르치면서 하나의 참고로 딱 그렇지 하고 여러분들이 딱 요양고사에 사회복지사로 취업이 되더라도 이것 절대 안 내놓습니다. 실장이 이거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안 보여줘요. 뭐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다 있는데 뭐 지금 와서 청소만 해도 바쁜데 이거 하라고 보여주겠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보아처럼 딱 해놓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평가 같은 데 도와주러 나갈 때 여기 입각에서 보는 거지. 어떻게 키우거나. 그래 놓고 한 3년 근무에서 나와서 할 때 당당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취업하면서 돈을 벌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취업이 아니라 배업이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뛰어난 시설장 원장이 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못했잖아요. 나는 지금 8년 9년 지나서서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지만 나는 늦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라고. 요양보호사도 3년 이상 하면 시설장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제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 또 요양원은 내가 몰랐던 게 또 있더라고. 7년 근무했는데 수당이 따로 나오더라고. 오래 근무한 것 때문에 뭐 한 달에 3년부터 나와요. 3년 이상? 3년 이상 장기요양사에서 나와. 그런데다가 또 오래 근무한다고 또 시설에서 또 부상을 갖고 5만 원씩 주지. 그것도 솔찬해. 응?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리고 뭐지? 연차 휴가가 늘어나. 그런데 전번에 1년 근무하고 빨리 나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차를 못 썼는데 60만 원을 내가 더 줬어. 그 휴가를 안 쓴 거. 휴가 안 쓰면 돈 줘야 돼. 그걸 돈으로 줘야 돼. 공사비. 운영자. 그래서 계속 쓰라고. 지급해야 돼. 네. 지급해야 돼. 근무 실수령. 무조건 아니 돈으로 안 줘서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주니까 쉬라고 하는 아니 거야. 운영자는 그냥 운영자가 무조건 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모르고 돈 지나가는 안 주려고. 근데 우리는 주야간으로 그분이 들어오신 분인데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야. 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틀 쓰고 휴가 쓰고 이틀씩 쉬니까 자기는 주야간 보는데 목욕을 사는 없는데 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당 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쉴 시간이 없어요. 근무가 힘들어지더라고. 젊은 사람 그래서 안 들어오려고. 주야간을. 근데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수당 받는 거지. 안 쉬고. 그러면 왔다지 또.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좋다라고 그러면 그분 딱 그 자리에 앉히는 거야. 그래야 서로 좋잖아. 나는 돈도 쉽고 뭣도 쉽고 나는 쉬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은 거슬리면 안 돼. 그럼 오래 못 있어. 그러니까 비율을 잘 맞추면 여러분도 좋은 운영자가 될 거예요. 이것을 고를 삼아가지고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한 번씩 잊어볼만 한 번씩 보고 상기해서 여러분 근무 잘 하십시오. 예. 그리고 목사님 난 너무 고민스러워요. 그러면 중간에 전화 주세요. 우리도 일자리 생기고 그러면 우리도 실습하신 분들을 모시고 싶지 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 이력서 받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이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